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월배당 ETF에 떠오르는 샛별이 될지 지는별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다만 관심 가는 종목이고 댓글창에도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김에 분석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냐면 첫 번째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ETF의 메이커 이름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중에 인컴, 분배금을 많이 주는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종목 안에는 어떠한 자산군이 편입이 되어져 있냐? 자, 첫 번째로는 주식과 관련된 종목이 5개. 자, 두 번째로는 채권과 관련된 종목이 5개. 자, 이렇게 해서 주식과 채권이 모두 다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ETF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솔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자, 독일에서 이러한 지수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상품 설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기초자산의 종류는 전체 10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몇 퍼센트가 편입되어져 있는지 편입 비중들도 같이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10종목의 연간 분배율을 쭉 한번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연 분배율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이 편입 비중과 그 다음에 연간 분배율을 가중평균하면 대략적으로 연간 분배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8% 플러스 알파 정도의 연간 분배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 에이스 글로벌 인컴 이 아이도 대략적으로 분배율 수준은 약 한 연 8% 정도, 연 8% 정도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략적으로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준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운용 방침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싹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상품 설명입니다. 자, 미국 상장 ETF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리고 분배 일관성이 우수한, 여기서 말하는 분배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분배금을 잘 주는 ETF입니다. 자, ETF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식형 5개와 채권형 5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채권형의 경우는 고정 수입을 지급하는 형태의 ETF 5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식과 채권이 모두 다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같이 섞여 있는 아이들은 자산 배분형 월배당 ETF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은 여기서 일단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초자산이 10개가 있는데 어떠한 섹터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면, 자, 우선 2개의 종목의 경우는 배당에 미친 아이인 퍼버드콜 전략 2개가 편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티거의 경우는 QYLD 나스닥백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ETF가 무려 15.68%가 편입되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RILD, 자,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전략의 ETF가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12.77%. 그래서 자,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 비중은 28.45%로 대체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말 배당을 많이 주는지 한번 쭉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줍니다. 자, QILD의 경우는 연 배당률이 11.94%, 그다음에 RILD는 더 많이 주더라고요. 12.74%. 그래서 상당히 배당을 많이 준다. 다만 커버드콜 전략의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성장은 포기한 대신 배당은 확실하게 챙겨가는 그러한 종목이 2개가 편입되어져 있고요. 그 비중은 28.4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의 수익률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전 1년도의 수익률 추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나스닥,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이 러셀 지수입니다.
파란색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4.37%의 1년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름 선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러셀 지수 이 I는 마이너스 12.97. 자, 러셀 지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수익률 추이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확연히 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게 조금 독특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배율 찾는 것은 일일이 찾아야 되지만 이렇게 수익률들도 일일이 찾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수익률 차트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분석하는 실력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초자산의 종류, 고배당 ETF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의 경우는 티거가 SPYD, 비중은 9.72%고요. 자, S&P 500 고배당, 그리고 수익률 탑 80, 그러니까 80개의 종목, 수익률이 좋은 80개의 종목을 편입한 그 상품이다. 그래서 티거는 SPYD, 비중은 9.72%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 고배당 기업 플러스 대형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티거는 DHS고요. 자, 대형주는 시가총액 2억 달러 미만 기업들은 제외한 종목을 편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자, 비중의 경우는 7.03%,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미국 고배당 플러스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을 5년 이상 꾸준히 한 중소형 기업 100개를 편입한 ETF인 DVY 종목에 일단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중은 3.96%고 비중은 높지는 않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비중은 고배당 3개는 20.71%를 편입되어져 있고요. 연간 분배율의 경우는 약간의 이 성장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YD의 경우는 4.96%, DHS의 경우는 4.0%, 그 다음에 DVY의 경우는 2.53%의 연간 분배금을 지급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고배당 ETF 3종목과 커버드콜 2종목이 현재 편입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자, 결과치를 보더라도 1년 추이로 많이 주는 I가 플러스 1.93%였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 안 좋은 I는 마이너스 1.83%의 수익률 추이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자, 기초자산의 종류는 자, 우선주이기는 하지만 고정 수입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주 중심의 ETF는 두 개가 있어요. PGX, 그 다음에 PFFD가 있는데요. 자, 분석하면서 알게 된 결과는 비슷한 상품입니다. 둘 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ETF 상품이고요. 자, 비중의 경우는 7.09%, 10.19%, 그래서 합산했었을 때 17.28%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분배율 수준도 보시게 되면 PGX의 경우는 6.48%, 그 다음에 PFFD의 경우는 6.03%.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융주들은 언제 분배금을 많이 주냐? 금리를 인상하는 이러한 시점에 상당히 많은 배당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배금을 주는 우선주 중심의 ETF 두 개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비슷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수익률 추이를 가져가고 있겠고요. 자, 최근 1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67%에서 마이너스 3.71%로 거의 동일한 형태의 수익률 추이를 가져가고 있다고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의 종류, 채권 중에 하이힐드 채권 두 종목과 장기 채권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회사채고요. 자, 우선 하이힐드라고 하는 것은 투기 등급입니다. 투기 등급. 자, 그러면 위험한 회사죠. 자, 그러면 회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뭘 많이 준다? 배당은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티거를 보시게 되면 BKHY 16.32%.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티거의 경우는 HYGW 둘 다 하이힐드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ETF들이고요. 비중은 13.31%. 자,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 정말 분배금은 많이 주냐? 한번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은 9.90%의 연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HYGW의 경우는 연간 8%의 분배율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채권이 장기 채권 있습니다. 장기 회산채. 장기라고 하는 건 만기가 긴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티거의 경우는 VCLT가 있고요.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3.94%.
그래서 전체 하이힐드 채권 2개와 장기 채권의 비중은 33.5%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 회사채의 연간 분배율은 4.5% 정도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추이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하이힐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이가 장기 채권이다. 그래서 장기 채권이 상당 부분 널뛰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률 편차의 경우는 다 플러스입니다. 이 장기채의 경우는 플러스 3.85%.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의 경우는 약 한 2% 중반에서 초반대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도 한 번씩 분석해보면 재밌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각 기초자산별 연간 분배율 및 포트폴리오 분배율을 쭉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티거, 투자 비중, 연간 분배율, 그래서 전체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연 분배율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직전 연도 기준이겠죠. 연간 8.28% 정도의 분배율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기준으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을 하다 보면요, 언젠간 연간 분배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연간 분배율이 연간 8%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해당 종목의 경우는 배당 중심의 운용을 하고 있는 ETF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품들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은 성장률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한 번쯤은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종목을 싹 다 한번 집어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비교 지수인 SPY,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성장 중심에 있어서는 사실 스파이라고 하는 SPY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수익률은 현재 15.98%. 같은 기간 1년으로 두었을 경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목 등의 1위가 여기 있습니다. QILD가 1위네요. 플러스 4.37. 얘네들은 커버드 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률 측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커버드 콜입니다. 마이너스 12.97%. 그래서 확실히 이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 중심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안에다 슈드도 넣어봤는데 슈드는 한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중간쯤에 있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수익률 추이와 그 다음에 성장 중심은 S&P 500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러한 차이들이 난다라는 사실 정도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자꾸 넣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으로 넣어뒀으니까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분석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분석하는 그런 툴들이나 혹은 분석하는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 운용 방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종목 선정 방식인데요. 자, 일단은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중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량주 또는 유동성 중심으로는요. 자, 시가총액은 3천만 불 이상, 그리고 3개월 평균 거래대금이 300만 불 이상인 종목들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금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냅니다. 따라서 주식의 50개의 ETF 종목을 찾아내고요. 채권의 50개의 ETF 종목을 찾아서 두 종목의 경우는 분배금을 많이 주는 것, 3개의 종목의 경우는 분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이러한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하고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2개의 경우는 분배금이 많은 것, 그 다음에 3개의 경우는 분배금이 일관성이 우수한 것, 즉 연속적으로 분배금을 잘 지급해주는 그러한 ETF를 선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슈퍼 분배 그룹의 경우는 주식 및 채권 각각 3년 평균 분배율 순위 50개의 ETF를 선별해 가지고요. 자, 그 중에서 그 분배율이 가장 높은 2개의 종목을 편입하고요. 자, 그리고 분배 일관성 우수 그룹의 경우는 이 2개는 이제 분배율이 높은 거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48개의 종목 중에 분배금의 일관성 순위가 높은 3개의 ETF들을 편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종목을 발굴해서 리밸런싱하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자, 이 에이스 글로벌 인컴의 경우는 자, 8월 기준의 월 분배금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0.89%면 곱하기 12 하게 되면 연 한 10%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월 수익률도 1.45% 정도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자산 배분형 ETF로 한 번쯤은 편입을 고려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도 ETF 종목 중에 이제 해당 종목을 이 자산 배분형 ETF로 편입해서 투자 비중을 반영해서 한번 운용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관련 ETF들을 편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 한번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근육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